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연하장 정치입니다. 연하장 정치? 그렇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편지.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우리 쪽에 이제 친서를 보내왔는데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도 이제 친서 수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일단 뭐 아는 바 없다고 하지만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뭐 연하장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물론 연말을 맞아서 연하장식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냥 의례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약간 꼬여 있으니까 협상 동력을 좀 다시 살리기 위한 제스처. 이렇게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미 간 대화가 좀 교착 국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풀기 위한 이런 제스처로 보고 있고, 특히 이 교착된 이유가 북한의 책임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안 열리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우리한테 약속했던 연내 서울 답방, 이것도 결국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나름의 입장 표명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죠. 네. 즉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대화의 판을 이제 깨지 않을 것이고 새해에도 올해와 같은 이런 구도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종전선언도 올해 안에 한다고 합의가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한 바 있고, 또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함께 종전선언하러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였지만 결국은 이제 해를 넘기게 된 것이죠. 네. 새해는 뭐 좀 달라질까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은 변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미국이 이 연말 들어서 협상 재개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전향적인 조치 그리고 언급 이런 것들을 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선제적 조치가 없으면은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들 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북한은 올해 후반기부터 제재 완화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좀 정상 간에 이제 종전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급을 좀 낮춰서 외교장관급에서의 선언, 이런 걸로 좀 형식적으로 유연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금년 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국면이 아주 극적으로 전환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내년 신년사도 또 주목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이제 2013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신년사를 낭독하고 이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핵심 내용이 담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지난 1월 달에 발표한 신년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논의 관련 대표단 파견,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했고, 이게 실질적인 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해에도 같은 형식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일단 외신 분석들을 보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포함시켜서 대북 회의론자들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좀 분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메시지가 이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이제 언급하는 그런 수준이 될지, 아니면 정중하게 이제 대면 접촉을 제한하는 것에 머무르게 될지, 이건 이제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라면 아무래도 국면 전환 효과는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북한 내부를 겨냥한 메시지도 담기지 않겠어요? 대내적으로 보면은 내년은 이제 경제발전 노선의 성과가 가시화돼야 되는 시점인데요. 이 북한이 나름대로 지금 5개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20년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즉 2019년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때문에 경제 제재에 맞서서 우리가 뭐 자력갱생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어떤 총력전 호소, 이런 메시지들이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바로 이런 요인 때문에 제재 해제가 오히려 더 절실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도 뭔가 기대를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언론은 이렇게 중요한 무슨 연설이 있기 전에 좀 예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북한 매체도 혹시 김정은 신년사 예측 보도 같은 건 없어요? 자기들의 위원장의 뭐 이 하는 얘기를 뭐 예측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에 여러 가지를 이제 예측을 하고 또 이후 상황을 전망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어놨습니다. 결국 이제 자신들이 북미 협상과 한반도 문제를 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논조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요. 동시에 그만큼 신년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얘기기도 한 것이죠. 좀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들이 신년사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내일 오전 좀 지켜보고요. 자, 시사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공장과 굴뚝입니다. 무슨 뜻이죠? 오늘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9년 만에 출근을 해서 공장 정문에서 이제 기자회견도 열고 소감도 밝히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반면 이제 파인텍 굴뚝 농성은 세계 최장 기록을 경신하면서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좀 전반적인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쌍용차 해고 노동자 전부 돌아간 건가요?
지난 28일에 금속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고 노동자 119명 중에 60%인 71명이 이번에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40%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단계적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내년에 출시하는 신차 생산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직을 실시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해고자 복직 이외에도 34명이 이제 추가 채용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아주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었죠. 그렇습니다. 원래 2015년에 이제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 신입사원을 3대 3대 4의 비율로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데 합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다만 해고자 복직은 회사의 경영 여건이 나아질 때 한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진척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서 이 쌍용차 복직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직접 요청을 하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됐던 건데요. 예. 그 결과로 9월 달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이 해고자 복직 문제가 최종 합의가 됐던 거죠. 네, 회사 사정도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원래 신입사원을 뽑을 자리에 이제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부담이다. 이게 이제 회사 사측의 논리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고용안정기금 등을 활용해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게 쌍용차의 요구고 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금융권 추가 대출 뭐 이런 거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2016년에 잠시 흑자가 났던 거를 제외하면은 2009년 이래 매년 적자 경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네.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역시 뭐 쉬운 일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파인텍 노동자들은 뭐 만나서 협상도 하고 한다더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6시간 동안 두 번째 교섭이 진행이 됐는데 이견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노조 요구는 조합원 5명을 스타플렉스 공장에 고용해달라 이건데요. 회사는 역시 직접 고용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불법을 저지르고 굴뚝에 올라가면 영웅이 되는가 이런 돌발 발언을 해서 좀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뭐 추가 교섭은 있긴 있어요? 이 노조 측이 오늘 3차 교섭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사측은 그건 어렵다. 그래서 뭐 1월 한 3일, 4일 정도에나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와서 합의가 안 됐다고 하고요. 계속 추가 협의를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연내 추가 교섭 이것은 이제 물 건너간 그런 상황으로 돼버렸습니다. 홍기탁, 박준호 두 사람의 굴뚝 농성 415일째고 차강호 지회장의 단식 농성은 23일째 접어든 상황인데요. 좀 하루라도 빨리 타결이 돼서 이 상황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죠.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